2006년 11월 16일 새벽, 저는 북한 땅에 다시 발을 디뎠습니다. 딸을 만나러 온 거였죠. 하지만 철조망을 넘는 순간 후레쉬 불빛이 저를 비쳤습니다. 거기서 보이부였습니다. 조사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을 때 보이부원이 말했습니다. 은별이 그애 죽었어. 올해 2월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는 딸을 만나러 한국을 버리고 북한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제가 죽인 겁니까? 이것은 나만이 지옥이라 믿고 북한으로 돌아간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1998년 2월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저는 그때 24살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냉골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영하 15도 칼바람에 손가락 끝이 얼어붙었지만 중국산 양말과 비누를 펼쳐 놓아야 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방직 공장 출근부에 도장만 찍고 실제로는 장사로 연명했죠. 동무, 비누 얼마요?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퍼렇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1,000원입니다. 500원밖에 없는데. 저는 그냥 건넸습니다. 어차피 단속반에 상납하면 남는 게 없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 보안원 복장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뇌물 받으러 온 겁니다. 하루벌이 중 3분의 1을 봉투에 넣어 건넸습니다. 그가 돈을 세며 말했습니다. 요즘 단속 심하니까 조심들 하시오. 조심하라면서 돈은 받아가는 이 모순. 저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방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2달 전부터 기운이 없어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옥수수 죽이라도 끓여드리려 했지만 양식마저 바닥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내일 장사 잘 되면 쌀이라도 사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쌀 1kg이 2,000원. 제 하루벌이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1999년 1월 12일 새벽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차디찬 손을 잡고 울었지만 눈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엔 15살 남동생 철수도 따라갔습니다.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청진역 대합실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관을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남편 김철민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저를 때렸습니다. 인연이 뭘 벌어온다고 집안이 이 모양이야. 주먹이 얼굴에 날아왔습니다.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2000년 7월 딸 은별이가 태어났습니다. 7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는 2.3kg밖에 안 됐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제 탓이었습니다. 은별이를 안고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등에 업고 좌판을 펼쳤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03년 12월 어느 날 옆자리 장사꾼 김선녀가 속삭였습니다. 순이야, 중국 넘어가면 돈 벌 수 있대. 거기서 남쪽까지 갈 수 있다던데. 남쪽? 대한민국. 그날 밤 은별이 자는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곳에서 이 아이에게 무슨 미래를 줄 수 있을까?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철조망 너머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2004년 1월 15일 냉골 장마당 구석에서 김선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순이야, 내 사촌 오빠가 중국 다녀왔는데 말이야. 그녀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쪽은 진짜 다르대.
쌀이 넘쳐나고 정부에서 집도 주고 돈도 준대. 거짓말이겠죠. 선전 아닙니까? 아니야. 실제로 남쪽 갔던 사람 편지 봤어. 사진도 있더라고.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별이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과일 산더미, 쌀이 넘치는 곳.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2월 3일 김선녀가 브로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장마당 뒤편 허름한 옥수수밭 창고에서 만났습니다. 40대 남자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중국까지 300만 원, 남쪽까지 가려면 1000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1000만 원. 제가 5년 동안 모은 돈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한데요. 그럼 중국에서 일하면서 모아. 남쪽 가는 건 그 다음에 생각해. 그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이는 데려갈 생각 마.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끝이야. 북송되면 총살감이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별이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맡기든가. 나중에 정착하고 데려오면 되지. 3월 20일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탄광에서 일하시다 갱도가 무너져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가려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약 한 알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약 구해올게요. 하지만 어디서 구합니까? 장마당 암시장에서 파는 중국산 진통제 한 통이 5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또 술 취해 들어왔습니다. 이 집안이 왜 이 모양인 줄 아냐? 다 내 탓이야. 빈 소주병이 제 머리 위로 날아왔습니다. 피에 손등에 유리 파편이 박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은별이가 방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4월 5일 다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중국으로. 돈 있어? 800만 원 있습니다. 500만 원만 줘. 나머지는 중국 가서 갚아. 그가 달력을 꺼내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4월 23일 밤 11시 회령 쪽 두만강가에서 만나. 혼자 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은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은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는 왜 엄마가 우는지도 모른 채 제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니. 하지만 이곳에 남아있어도 미래는 없었습니다. 4월 20일 친정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은별이 데리고 살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4월 22일 저녁 은별이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새로 산 옷은 아니었지만 장마당에서 구한 것 중 가장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은별아, 엄마가 잠깐 일하러 가야 해. 어디가? 나도 같이 갈래. 4살 은별이가 제 치마를 잡았습니다. 안 돼. 은별이는 할머니 집에서 착하게 기다려야 해. 언제 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 올게. 한 달만 기다려. 거짓말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저도 몰랐습니다. 은별이를 안고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500만 원을 건네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어야 2달입니다. 중국에서 돈 벌어서 바로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래. 근데 철민이는 알아? 모릅니다. 말하면 못 가게 할 겁니다. 은별이가 제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빨리 와야 돼.
그래, 금방 온다. 은별이 착하게 있어.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은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계속 걸었습니다. 4월 23일 밤 10시 회령역 뒤편 폐가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7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였습니다. 돈 다 있지? 브로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5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 말만 들어. 소리내지 말고 뛰라면 뛰고 숨으라면 숨어.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해. 밤 11시 30분 두만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멀리 초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한 명씩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4월인데도 강물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은별이가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희미한 불빛 몇 개가 반짝였습니다. 은별이 눈처럼 꼭 데리러 올게. 엄마 약속할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빨리 안 와? 브로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엎드려. 모두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후레쉬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한참 후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간다. 뛰어. 강을 건너자마자 중국 조선족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2004년 4월 24일 새벽 3시였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낡은 헛간에 밀어 넣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기 숨어 있어. 공안 순찰 돌아. 캄캄한 헛간. 쥐소리가 들렸습니다. 8명이 웅크려 앉았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구석에 양동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밖에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저리 올 엄마. 여기 사람 있어? 공안이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메이론. 아무도 없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5월 초 트럭 짐칸에 숨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12명이 꽉 눌려 앉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물도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어느 여자가 기절했습니다. 차가 멈추고 브로커가 문을 열었습니다. 죽겠으면 내려. 그 여자는 결국 중국 어딘가에 버려졌습니다. 그 뒤론 소식을 몰랐습니다. 6월 광시성 어느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동안 농장 일을 했습니다. 대가는 허름한 방 한 칸과 하루 두 끼뿐이었습니다. 브로커 비용 300만 원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밤마다 은별이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쯤 시어머니 집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7월 말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정글을 걸었습니다. 낮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진 물집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걸어야 했습니다. 8월 3일 새벽 뱀이 나타났습니다. 제 발 앞 10cm 독사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뱀이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뱀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9월 중순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보트를 탔습니다. 6명이 타자 물이 거의 차올랐습니다. 조용히 해. 순찰대 지나가고 있어. 숨소리마저 내지 못했습니다. 강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태국이었습니다. 거의 다 건넜을 때였습니다. 스탑. 태국 경찰이었습니다. 후레쉬 불빛이 우리를 비쳤습니다. 도망쳐. 몇 명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미립국 혐의로 구금시설에 갇혔습니다. 좁은 철창 안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연락해 주세요. 간수에게 애원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0월 7일 드디어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탈북자 맞습니까? 네. 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 보호시설로 이동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은별아, 엄마 이제 곧 갈 수 있어. 2005년 2월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말, 컴퓨터, 지하철 타는 법.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당당한 국민입니다. 교육 담당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5월 서울 구로구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6평, 정착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 생활비, 옷, 이불, 식비. 한 달 만에 5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식당, 편의점, 공장. 면접을 볼 때마다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연락 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6월 겨우 식당 설거지 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8시간, 월급 80만 원. 월세 내고 나면 40만 원. 먹고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야, 빨리빨리 좀 해. 답답하게. 죄송합니다. 말투 좀 고쳐.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사투리를 고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홀에서 서빙하다가 손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 언니 북한에서 왔대. 헐, 진짜? 무섭게 생겼다. 맞아. 조심해야 돼. 쟁반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8월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전단지 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만 원, 한 달 8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은별이를 데려올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브로커 비용이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80만 원 벌면 밥 먹고 월세 내고 나면 20만 원 남았습니다. 3천만 원 모으려면 150개월, 12년 반이었습니다. 은별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밤마다 은별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4살 때 찍은 사진, 낡아서 구겨진 사진. 은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10월 중국 브로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별이 엄마 찾아 울고 있어요. 할머니가 돌봐주긴 하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발, 제가 돈 모아서 꼭 보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이 지금 8살인데 학교도 못 가고 있어요. 돈 없으면 포기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웃이 벽을 두드렸습니다. 시끄러워요. 조용히 좀 해요.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2월 탈북자 모임에 나갔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각자 살기 바빴습니다. 순희 씨, 여긴 각자 도생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원룸 보일러를 아껴야 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북한이 그리웠습니다. 아니, 은별이가 그리웠습니다. 장마당에서 은별이 없고 장사하던 그때가 차라리 나았습니다. 적어도 곁에 있었으니까요. 2006년 3월 식당 주방에서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이것도 못해? 북한에선 뭘 배운 거야? 사장이 한 달치 월급에서 깨진 접시 값을 뺐습니다. 60만 원이 48만 원이 됐습니다. 그날 전단지도 못 돌렸습니다. 비가 와서 전단지가 다 젖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못 받았습니다. 5월 원룸 월세가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전화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참아요. 다음 달에도 안 들어오면 나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꼭 내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7월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40대 후반. 북한 억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희 씨죠?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왔는데요. 사실 다시 돌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북한으로요? 그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 생활, 순희 씨도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북쪽이 나았어요. 하지만 돌아가면 잡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남한 생활 실패한 사람들 안전하게 돌려보내준대요. 오히려 영웅 대접받는다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웅이요? 김정일 장군님께서 탕감해 주신대요. 나만이 지옥이라고 증언만 하면 돼요. 텔레비전도 나오고 아파트도 준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가족도 만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순희 씨 딸 있다고 했죠? 바로 만날 수 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8월 박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생각해 봤는데요. 결정하셨어요? 은별이를 정말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연결해 드릴 브로커가 보장합니다. 믿으세요. 9월 제이북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국 연변 출신이었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 안전하게 북쪽까지 데려다 줄게요. 200만 원. 제게 남은 전 재산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정말 안전합니까? 걱정 마세요. 이미 20명 넘게 보냈어요. 다들 잘 정착했어요. 10월 마지막으로 은별이 사진을 봤습니다. 은별아, 엄마가 간다.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11월 3일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11월 15일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온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북쪽으로. 철조망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2년 전 은별이를 두고 넘었던 그 철조망. 준비됐어요?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은별이를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북한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후레쉬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거기서 보이부였습니다.
2006년 11월 16일 새벽 보이부 조사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전등 하나가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름 김순희입니다. 탈북 시기 2004년 4월입니다. 남조선에 다녀왔지? 네. 그런데 저는 장군님께 용서를 구하러. 닥쳐. 보이부원이 책상을 쳤습니다. 용서? 내가 무슨 영웅인 줄 아나? 넌 배신자야. 반역자라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 브로커가 영웅 대접받는다고. 속은 거야. 이 멍청한 년아. 뺨을 맞았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이미 내부에 보고 다 됐어. 넌 끝이야. 제 딸, 은별이를 만나러 온 겁니다. 제발. 보이부원이 비웃었습니다. 은별이? 그 애 죽었어. 올해 2월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남쪽 간 후로 내 시어머니가 애 굶겼지. 결국 영양실조로 죽었어. 9살이었나? 거짓말. 거짓말이죠. 믿든 말든. 어차피 넌 연자제로 가족 다 끝났어. 내 시어머니, 남편 다 노동단련대 갔다가 죽었어.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은별아, 은별아, 울지 마. 내가 죽인 거야. 내가 배신해서 애가 죽은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죽인 겁니까? 12월 청진 교화소로 보내졌습니다. 일반 죄수들과 섞여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기상, 밤 10시 취침, 하루 16시간 노동, 돌을 나르고 땅을 팠습니다. 손이 까졌습니다. 발톱이 빠졌습니다. 식사는 하루 2번, 옥수수죽에 소금물, 그마저도 한 그릇이 반밖에 안 됐습니다. 빨리 못해. 관리원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등에 맞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게으름 피우지 마. 일어나야 했습니다. 쓰러지면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밤이 되면 은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어디 있어? 은별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옆자리 수감자가 말했습니다. 잠꼬대 그만해. 시끄러워. 2007년 겨울 영하 20도. 난방도 없었습니다. 손발이 동상에 걸렸습니다. 발가락 2개가 썩어 들어갔습니다. 의무실 가고 싶습니다. 닥치고 일이나 해. 2008년, 2009년, 201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날짜를 세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같은 방 수감자가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시체를 끌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 수감자가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밤마다 은별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왜 안 와? 약속했잖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죽었어. 엄마가 날 죽였어. 그래. 내가 죽였어. 내가 은별이를 죽였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2016년 8월 교화소 10년째였습니다. 그날 외부 석탄 운반 작업에 배정됐습니다. 트럭을 타고 탄광으로 향했습니다. 간수는 3명이었습니다. 쉬는 시간 한 간수가 다가왔습니다. 담배 한 대 줄래? 없습니다. 거짓말. 너 작업 반장한테 받았잖아. 순간 기회가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10,000원 드릴게요. 담배 한 갑 사주세요. 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돈 어디서 났어? 모았습니다. 100만 원 있어요. 도망 좀 묵인해 주시면 다 드릴게요. 간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9월 23일 밤 그 간수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오늘 밤 10시 뒷문 열어줄게. 30분 안에 사라져.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밤 10시 철문이 열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교화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두만강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숨어서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10월 30일 다시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2004년 남쪽으로, 2006년 북쪽으로, 그리고 지금 다시 남쪽으로. 은별아, 엄마 이번엔 살아남을게. 내 목까지 살게.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중국을 거쳐 2017년 3월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제 입국자 맞습니까? 출입국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공장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사투리를 고쳤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2018년 재입국 방지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으로 돌아갔다 온 사람입니다. 처음 증언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가면 끝입니다. 딸을 잃었습니다. 10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제발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 청중석에서 한 탈북 여성이 울었습니다. 저도 돌아갈까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날 제 고통이 누군가를 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2020년 작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은별이의 희망이었습니다. 북한 어린이 지원 단체였습니다. 탈북 가정 아이들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밥을 먹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9살 여자아이가 웃었습니다. 은별이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아니야. 선생님이 고마워. 2025년 현재 사무실 벽에 철조망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다시는 넘지 않을 경계. 그 아래 은별이 사진이 있습니다. 은별아, 엄마는 아직도 미안해. 평생 미안할 거야. 하지만 엄마는 살아갈게. 내가 살지 못한 만큼 엄마가 살게. 내 이름으로 아이들을 도울게. 오늘도 출근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만납니다. 자유는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은별이 무게만큼.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이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유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